자, 면세 대상 거래는 이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다 암기하기 힘드니까 제가 잘 쓰이고 중요한 것들만 좀 왜 그런지까지 붙여서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국내 거래 중에서 1번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괄호 열고요. 식용으로 사용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과 1차 가공식품을 포함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축, 수, 임산물로 법정으로 정한 것.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 밑에까지 보셔야 돼요. 자, 2022년 7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김치, 단무지, 간장, 된장, 고추장은 판매 목적으로 관입, 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면세한다. 이렇게 어렵게 적혀 있는 게 있는데요.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무상으로. 저희가 거래처 중에 반찬 가게가 있습니다. 여기는 부가세, 면세, 과세 끝판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야채 이런 거 있죠. 우리 생고기 이런 거에는 면세를 하겠다. 왜 이렇게 하냐면요. 저 같은 서민들은요. 저 집에 가서 저는 사실 밥 먹는 거 이런 거에 큰 즐거움을 잘 못 느껴요. 네, 맛있는 거 뭐 물론 좋아하긴 하는데 그냥 혼자 있으면은 우리 계란밥 알죠? 계란밥 간장 넣고 계란 넣고 참기름 넣고 그거 제일 잘 먹거든요. 그래서 뭐 강의 끝나고 나서도 집에 가면 그냥 그거 하나 해먹고 이렇게 잡니다. 근데 간장 계란에다가 쌀에다가 부가세 다 부과하면요 저 힘들어져요. 부가세 다 10%씩 붙여서 힘들어지니까 네, 우리 이제 저 같은 서민들을 위해서 이런 이제 농축수산물, 임산물 중에서 가공 안 된 것들 제가 반찬 사 먹으면 조금 산다는 거죠. 우리 반찬 가게 가가지고 반찬 사 먹으면 조금 산다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농축수 임산물은 가공되지 않은 거는 마트에서 샀을 때도 부가세가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번에 한번 마트 가보시면 영수증 받아보시면요. 우리 부가세 안 붙어 있는 거는 안 붙어 있는 항목들이 또 따로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부가세 과세가 안 되고 면세고요. 반찬 가게는 우리 가공한 것도 팔고 가공 안 한 거, 우리 마늘, 장아찌 이런 것들은 우리 간장에 그냥 절인 거거든요. 그런 건 또 면세예요. 그리고 간장게장 이런 것들도 면세입니다. 근데 깻잎을 데쳐가지고 양념을 하고 하면 또 과세예요. 제가 반찬 가게 하면서 하나하나 반찬이 한 80가지 되더라고요. 어떻게 조리했는가를 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건 데쳤는가 안 데쳤는가 무슨 뭐 장아찌는 어떻게 만들었는가 다 구별을 하셔가지고 가공했는지 또 1차 가공이 뭔지 이런 것들을 또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굉장히 쉽게 적혀 있지만 네, 실무상으로는 일일이 다 판단을 하셔야 되고 가공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것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수돗물도요. 우리 면세고요. 자, 연탄, 무연탄 이런 것도 면세입니다. 가끔 이제 세무사 회의에서 뭐 연탄 나눔 무료 행사, 뭐 봉사 뭐 이런 거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교통이 안 좋고 이런 지역에는 전기를 들어올 수가 없어가지고 다 연탄으로 아직 쓰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한테 또 우리 부가세 부과하게 되면 뭐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정책 목적상 이런 경우에는 면세로 하고요. 그리고 여성 생리처리 위생용품 이런 것도 면세. 그리고 의료 보건 용역과 혈액 네, 이런 것들도 면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 가서 진료 받을 때도 우리 면세가 되지만 다만 우리 꼭 필요하지 않은 뭐 요즘엔 뭐 필수라는 말도 있는데 성형 네, 이런 것들은 우리 또 과세가 되니까. 그리고 6번에 우리 교육 용역 자, 거래처가 뭐 교육 영역이다 라고 하시게 되면 면세가 적용이 되는데요. 다만 주의할 거는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를 받은 학원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만 면세가 됩니다. 그래서 체대 입시학원 또는 미술 입시학원, 그냥 일반 단과학원 같은 경우에 여기에 등록이 안 된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붙으니까 혹시나 상담이 온다거나 또는 내가 교육업을 하시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 잘 체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7번에 여객운송 용역 우리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니는 거죠. 네, 그런 경우에는 우리 부가세 면세가 되는데요. 해외여행을 간다. 좀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항공기 이런 것들은 부가가치세 과세되고요.
근데 일반 버스 안 타고 전세 버스 타고 다닌다. 그러면은 좀 사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또 10% 부가세. 택시. 네, 택시 요새 굉장히 비싸죠. 4,800원 기본 요금. 마음 먹고 타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부가세가 붙습니다. 도서, 신문, 잡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우리 교육 영역에 포함되기도 하고 또 유익한 정보들이죠. 네, 그래서 면세, 우표 이런 것도 면세고요. 자, 455페이지 11번 보시면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금융보험 용역. 금융보험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안 붙어요. 그래서 이자, 또 돈 빌려주고 돈 받고 보험 가입하고 이런 것들도 우리 부가세가 안 붙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2번에 우리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이런 것도 있다는 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13번에 토지를 사고 팔 때는요. 토지를 사고 팔 때는 부가가치세가 안 붙습니다. 토지 사고 팔 때는 부가가치세가 안 붙고요. 임대 보시면요. 우리 표에 보면 임대라는 게 있습니다. 상가 우리 임대 용역. 상가를 빌려줄 때에는 우리 사업자들한테 빌려주겠죠. 상가 같은 경우에 누가 가서 살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 부가가치세가 붙고요. 주택 임대 용역, 주택을 내가 빌려주거나 또는 산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부자들만 집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 아직 멀리 살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부가가치세 안 붙습니다. 부가가치세 붙으면 또 10% 더 내면 힘들어요.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거.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사용하면 네, 부가가치세 안 붙습니다.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사업용으로도 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23살 때 오피스텔 하나 빌려가지고 사업을 했거든요. 처음에 거기 자취방으로 쓰다가 여기서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뭘 팔기 시작했어요. 근데 건물주가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부가가치세 10% 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적자고 지금 내일 밥도 못 먹고 있는데 10% 갑자기 올리니까 사업을 포기해야 되나 이런 고민의 기로에 있었는데 네. 결국에 사업은 망했습니다. 네. 그래서 물어보신 대로 오피스텔을 내가 상업 목적으로 사용한다. 사업자 등록증 내기 시작하면요. 네, 우리 부가세 10%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번. 저술가, 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우리 쉽게 말하면 프리랜서들이에요. 네, 프리랜서 우리 트레이너 선생님,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들, 우리 미용 디자이너 선생님들 프리랜서 일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 사업주가 돈을 줄 때, 월급을 줄 때 부가세 따로 안 얹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주는 우리 급여 같은 것도 면세가 됩니다. 네, 그리고 16번에 우리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이런 경우에도 우리 면세가 되고요. 그리고 18번 보시면요. 국가 지자체가 또 공급하는 재화 용역은 면세가 됩니다. 네, 다만 밑에 보시면요. 우리 우체국 택배 이런 거는요.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우리 국가에서 운영하더라도 우체국 택배에서 부가가치세를 만약에 안 붙이면요. CJ 택배 망합니다. 네, 우리 대한통운 이런 거 다 망해요. 형평성이 안 맞죠. 그래서 국가에서 운영하다 그러더라도 우체국 같은 경우 형평성을 위해서 부가가치세 다 부과를 합니다. 458페이지. 네, 우리 제2절 우리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과세표준이라는 거는요.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우리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표준 금액이라는 뜻이에요. 네, 요거는 부가세 말고도요, 다른 소득세에서 또는 법인세에서도 과세표준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과세표준이 나오면 과세표준에다가 반드시 바로 밑에 세율을 계산을 하는 세율이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표준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앞에서 봤듯이 우리가 물건을 팔거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면 우리 부가가치세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1번에 우리 재화를 공급을 하게 되면 가로 1번에 재화의 실질 공급 이런 게 있어요. 자, 내가 실제로 물건을 판매했다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부가세를 부과해야 되겠죠. 자, 근데 한 가지 이번에 재화 공급의 특례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물건 공급을 안 하고 판매를 안 했는데도 이런 경우에는 부가세 10% 내라는 특별한 사례, 특별한 경우거든요.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읽어보면 458페이지에 우리 2번, 괄호 2번 읽어보면요. 재화 공급의 특례는 유상 거래에 의한 공급이 아닌 경우에도 공급하는 걸로 봐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지우는 제도로서 간주 공급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 우리 재화 공급의 특례 이 부분은 간주 공급이라고 오히려 더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간주 공급 이런 거 과세해야죠. 이렇게 많이 표현하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넘어가서 우리 460페이지 방가로 2번부터 한번 볼게요. 개인적 공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적 공급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사업자가 자기 생산 취득 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 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 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경우 이딴 식으로 어렵게 또 적혀 있는데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머리를 조금 굴려봅니다. 사업장에 컴퓨터가 필요한데 우리 집에도 컴퓨터가 필요하고 여기 쓴 걸 가지고 매입세액에서 내가 집에 쓸 컴퓨터를 사가지고 공제받으면은 절세했네. 탈세거든요. 네, 탈세입니다. 왜냐면 내가 사업 목적으로 쓸 것들은 매입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집에 쓸 목적으로 사서 사업자의 위치에서 공제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원래는 우리 최종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뭘 사서 부가세 공제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부가가치세법상에 우리 사업자들만 사업 목적으로 비품이라든가 사업 목적에 맞는 어떤 물품 재화를 샀을 때에 우리 10% 공제를 해주는데 이거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서 개인적으로 사용한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우리 개인적 공급,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사서 사용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원래 부가세 공제를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으로 봐서 우리 세금을 내라라는 겁니다. 네, 이처럼 이런 사례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네, 앞에 다시 넘어와서 보시면요. 1번의 자가공급. 자, 자가공급은요, 한번 읽어보시면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해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자가공급이라고 하며 다음의 경우에만 과세된다. 네, 그렇게 돼 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 아래의 재화를 자기의 면세 사업을 위해서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면세라고 하게 되면 아까 우리 병원, 의료 용역 이런 거 면세였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제공하는 우리 의료 용역은 면세란 말이죠. 근데 간호, 건강식품 이런 거 판매하시는 우리 원장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치과에서 우리 치약 또는 칫솔 이런 건 또 과세란 말이죠. 그래서 과세 사업도 있고 면세 사업도 있고 있습니다. 자, 근데 과세 사업에 내가 필요해서 컴퓨터를 사서 공제 10% 받았는데 면세 사업자들은 공제 받을 수가 없죠. 네. 근데 공제는 다 받고 나서 여기서 쓸래 라고 해서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공제 받을 수 없는데 여기서 공제 받고 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죠. 요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 이런 경우에는 재화 공급으로 봐서 부가세 10%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적 공급 이런 게 있고요. 자, 그리고 461페이지에 사업상 증여도 있습니다. 네, 사업상 증여 461페이지에 보시면 읽어볼게요. 사업자가 자기 생산 취득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사업자예요. 제가 사업자고 우리 실장님께서 사업을 안 하시는데 본인이 사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으니 저한테 살짝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제가 이번에 태블릿 PC가 필요한데요. 원장님이 사면은 10% 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니 원장님이 사서 제가 10% 싸게 해서 주세요.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머리 잘 굴리는 사람들은. 자, 이미 막아놨죠, 세법에서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 네, 내가 사서 그냥 줬다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줬다 할 수도 있고 실제 사갔을 수도 있고 한데 원래는 공제받을 수가 없는
네, 이런 것들을 악용을 해서 내가 사서 나한테 주세요 하면은 10%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사업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우리 부가세 10% 내라라는 겁니다. 다만 보시면요, 우리 이번에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 것, 내가 샀는데 부가세 10% 공제 안 받으면 그냥 줘도 괜찮겠죠. 네, 부가세 우리 이렇게 놓치는 거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내가 공제 안 받고 줄 수는 있겠죠. 근데 공제받은 거를 우리 최종 소비자한테 그냥 증여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부가가치세가 누락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우리 부가가치세 포함을 합니다. 세금을 부과를 해요.